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뭐 공매도를 여태까지 방송하면서 뭐 탓하거나 뭐 문제 삼은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최근도 그렇죠. 오늘은 이건 좀 뭐랄까요? 이거 너무 선을 많이 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요. 이게 지금 뭐 미국의 CPI 지수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아니 CPI 지수랑 네이버랑 뭔 상관이에요? 네이버랑 네이버는 네이버 사업이 따로 있는데 CPI 지수랑 뭔 상관이에요? 네이버는 내수 시장 저 라인 가지고 저 일본 시장에서 저기 이제 메신저 그걸로 수입 얻고 있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로 이제 내수 시장 위주로 수입을 얻고 있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식을 아작내고 박살을 내고 있는 게 공매도 때문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시장을 주도하는 게 뭐냐? 코스닥은 바이오, 코스피는 반도체. 근데 여기서 코스닥에서 하나가 추가됐다고 했죠. 그게 뭐죠? 게임 섹터다. 게임 섹터가 주저앉으면 시장이 주저앉습니다. 반대로 게임 섹터가 올라가면 시장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메타버스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얘네가 이제 컨트롤 할지 모르겠는데 이 메타버스 시장에 대해 엮여있는 이 관련주들의 시가총액이나 시장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반증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신라진 거래 재개되면서 신라진 상한가 같습니다. 셀트리온도 지금 방어를 해줬어요. 삼성전자도 오늘 시장이 하락한 거에 비해서 방어를 잘 해줬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는요, 오늘 5%나 빠졌어요. 네이버 역시도 오늘 크게 빠졌고 펄어비스도 마이너스 10%나 빠졌습니다. 제가 펄어비스를 특히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펄어비스가 시장에서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역시도 크게 빠졌고 넷마블 역시도 오늘 2% 뺐고 어제 또 많이 빠졌죠. 8% 10%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 회사들이 현재 단기적으로 실적이라는 부분이 좀 좋지 않은 건 맞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가 다 실적이 좋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방치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향한 투자를 준비하고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주식이라는 건 앞으로 더 나은 어떤 시장에 진출을 할 거냐, 더 나은 매출을 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방금까지 다 언급한 주식들은 어떡하냐?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네이버도 그렇고요. 카카오도 그래요. 카카오는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긴 한데 회사 자체의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죠. 코스닥에서 지금 이 게임 섹터, 그냥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가 내려가게 되니까 시장도 같이 주저앉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나중에는요, 얘네가 올라가게 되면 시장도 폭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인 거죠. 자, 이게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냐면 이 지지선이 만약 깨게 되면요, 지지선이 깨면서 투심이 꺾이게 되면서 의도치 않은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지지선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도치 않은 매도 물량을 발생시키는 악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럼 펄어비스가 공매도 세력이 이 지지선을 깨기 위해서 호가를 눌러버린다고 하면 공매도 세력뿐만이 아니라 이 주식을 순수하게 가지고 있던 다른 세력들도 어쩔 수 없이 로스컷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저가가 열리기 시작했으니까 리스크를 감수하기 위해서 던질 수밖에 없는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좀 바닥을 나름 다졌다가 다시 한번 개파락하면서 밀어버렸죠. 그리고 연속적으로 또 밀어버렸죠. 이렇게 되면 시장이 같이 끌고 내려오게 돼서 시장의 여러 종목들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신저가를 만들게 됩니다. 신저가를 만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요, 공매도가 그걸 밀어냄으로써 이제 마중물이라고 하죠. 마중물을 부어냄으로써 다른 종목들의 신저가 행진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고 싶지 않은데 지지선을 깨게 되고 시장이 무너지면서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매도를 던질 수밖에 없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매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제가 왜 과거에는 공매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썼냐면 공매도가 이제 종목마다의 그런 악질적인 행동을 했지만 시장의 모멘텀을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장의 모멘텀을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시잖아요. 힘들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매도를 하면서 이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저는요, 근데 저 말고도 주식을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공감을 할 거예요. 시장이 변동성 장세가 강해지면 그걸 좋아합니다. 변동 장세를 이용해서 수익을 보는 게 사실은 쉽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같이 단타를 하는 사람과 직장인으로서는 이것이 불가능하죠. 사실은요. 장중에 보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 전업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회가 좀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네, 반등도 거의 확실하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일단 제 구독자분들께서는 롱 포지션을 잡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설문조사 같은 걸 하니까 구독자분의 한 10% 정도만 단타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전업 투자식으로 단기 매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외의 분들은 사실은 대부분 다 롱 포지션을 잡고 있고 좋은 회사를 투자해서 그걸 가져가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공정한 모습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게 답답한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요. 충분히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오면 충분히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2020년도 때 코로나가 터졌을 때 공매도 금지 조치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자, 비교해 보세요. 이때 하락한 지요 보름 정도 되고 반등 나왔어요. 보름 정도 빠지고. 근데 이때 이 보름 빠진 걸로 공매도 금지를 갑자기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뭐 올리려고? 전기차 올리려고, 바이오 올리려고 공매도 금지를 이때 풀었단 말이에요, 제한을. 그런데 지금은 수없이 많은 하락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매도를 뭐 한 해 만에 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기준이 뭐가 다른 겁니까? 어떤 근거로 공매도를 금지하고 어떤 근거로 공매도를 재개하고,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렇죠. 굉장히 불균형적이고 굉장히 불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력마음이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지네 마음인 거예요. 그냥 자기네가 공매도 금지하고 싶으면 금지시키고, 자기네가 공매도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방치되고 있고 주요 섹터를 누르고 있고, 그러므로 전 시장의 신저가 종목들을 형성시켜서 투매를 더 유발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로스컷이 나가게 만들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반대 매매가 나가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의도가 뭐냐? 개미 털기. 이건 분명합니다. 개미들이 버티고 정말 안 나가니까 어떻게 터는 겁니까? 공매도 시장을 방치해서 불법 공매도 세력이 막 공매도를 때리게 만들면서 시장의 신저가를 형성시키게 하면서 불안 심리를 가중시켜서 시장을 털어서 결국 개인들 투자자들, 여러 투자자들을 강제적으로 청산하게끔 만드는 그 전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전략을 애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조치가 아니라 방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주식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여러분의 지금 감정과 생각이 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라고 해서 뭐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렇게 급하게 개미를 털려고 할까? 그냥 보안만 보내도 털리거든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털려고 하는 걸까? 그리고 왜 방치하는 걸까? 공조하듯이 왜 방치하는 걸까? 그리고 왜 유독 게임 섹터만 엄청나게 털어버리는 걸까? 바이오는 안 건드리더라고요. 신라젠 거래 재개하고 나서 바이오는 얘네가 건드리지 않고 있더라고요.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어떤 의도였다.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이제 꿍꿍이를 우리가 뭐 100%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예상하는 거,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이제는 해야 할 명분이 많이 생겼다라고 좀 봐요. 여기서도 안 하면은 이제 강력한 항의와 조치가 전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금지를 만약에, 만약 하게 되면 공매도가 때렸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회복이 될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7월 달에 공매도 수치가 굉장히 줄었다라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러한 반등이 나왔어요. 보시다시피 와, 이 조정이 없죠. 이게 맞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왜 이런 게 나오냐면 제자리로 가는 것뿐이에요. 이게 뭐 특별하게 누가 샀다라기보다 거래도 없잖아요. 그냥 호가가 제자리로 가는 겁니다. 공매도가 안 때리니까. 근데 공매도가 다시 활개치니까 어때요? 9월 달에 공매도가 최고치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백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되면요, 다시 한번 여기까지는 간다고 보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주 구렁이 담 넣듯이 여기 950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본전까지 오거나 어느 정도는 좀 손실이 좀 만회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이거는 이제 공매도가 이제 금지 조치가 됐을 때의 전제를 의미합니다. 이거 계속 방치하면요, 이거 계속 시간 끌면서 보합이 최선입니다. 더 밀기는 전 어렵다라고 보고 보합 그림으로 가도 다 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조치가 되는지 진지하게 좀 살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